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북한은 여차하면 핵무기를 쓸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우려할 수준은 아닙니다. 성명에는 남한이 먼저 공격하지 않으면 총포탄 한 발도 쏘지 않겠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오늘 유엔 연설에서 부차에서 러시아의 만행을 고발하고 비디오까지 공개가 아직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로 러시아 처벌과 우크라이나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러시아는 부차에서의 만행이 가짜뉴스라고 주장하지만 엄마와 딸을 러시아군 여러 명이 윤간했다는 증언이나 진흙 속에 묻힌 시신의 손이 밖으로 나온 흔적까지 감출 수는 없습니다. 러시아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들도 제재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노력이라도 해야 한다는 세계 공통의 정서가 형성됐습니다. 한인을 포함한 아시안 아메리칸 이민 1세들이 본인들이 겪은 인종차별에 대해 본격적으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LA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밋 럼니와 리자 머코우스키 공화당 상원 의원도 커탄지 브라운 잭슨 연방 대법관 지명자 인준에 찬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공화 양당 상원이 백악관의 요청보다는 작지만 100억 달러 코비드-19 기금 마련에 합의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지금 백악관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어포러블 케어 액트를 홍보하고 바이든 대통령과 점심도 먹습니다. 콜로라도 주지사는 콜로라도 주 안에서 낙태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트위터 주식을 다수 사들인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이사가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희신입니다. 북한이라던가 중국, 러시아와 같은 나라들과 서구의 그 국가들의 여러 가지를 많이 비교하게 되는데 물론 북한의 경우는 언어에서 그렇습니다. 최근에 그 며칠 동안 일주일 사이에 2번이나 북한에서 남한에 대한 어떤 공격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말이 있을 때마다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더군다나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그 러시아 침공 때문에 서방 세계들이 핵을 가진 러시아에게 쩔쩔매고 웬만하면 러시아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으려는 이 같은 그 지원 정도에서 머물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핵무기 얘기를 하니까 더러 겁을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는 뜻에서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그 부부장이 2번이나 일주일 사이에 담화를 발표를 했는데 한국에서 이제 그 국방장관이 서욱 장관이 그 전략 그 미사일 센터 같은 곳을 방문을 해서 군인들에게 만약에 북한에서 그 남한을 공격하는 어떠한 그 의도적인 공격의 징후가 발견이 되면은 우리 남한 정부는 충분히 그것을 선제 타격을 해서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그 같은 준비가 돼 있다. 이 같은 말을 한 것에 대한 그런 그 성명이었습니다. 물론 이 부분 자체는 그 국방장관이 전략적 미사일 그 사령부를 방문해서 한 것이 왜 그 미국에서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느냐면은 지금까지는 거의 최근 이전에는 한 번도 문재인 대통령 행정부에서 북한에 관해서 뭐 강한 그 모드의 말을 한다던가 또 북한이 무엇인가 그 무기 테스트를 해도 그것을 이렇다 저렇다 강하게 발언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던 것을 지금 그 국방장관이 말한 것이 이게 문제가 돼서 성명도 발표하고 한 건데 그 성명에서 북한의 그 단어가 얼마나 노골적이고 또 아주 뭐 때로는 광폭하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을 정도인지는 여러분들께서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만 그러나 걱정하시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한 2가지 정도 그 성명에서 대단히 긴 길이의 성명은 아니었습니다. 2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 첫 번째 문장은
선제 타격을 운운하며 극도의 불안감을 드러냈다. 되게 겁을 먹고 있다는 것이 서욱의 느닷없는 허세에서 여지없이 드러났다. 그대로 읽어드리는 겁니다. 저들 군대가 그만큼 잘 준비되어 있다는 점을 국민에게 소개하고 싶었을 수는 있는 자리였다고 본다. 그렇다고 군을 대표하는 자가 우리를 적으로 칭하며 선제 타격을 운운하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대단히 큰 실수였다. 우리는 이미 남조선이 우리의 주적이 아님을 명백히 밝혔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맨 뒤에 가면은 핵 보유국에 대한 선제 타격 물음표와 점점점을 찍었습니다. 성명에서 가당치 않다, 망상이다, 그야말로 미친놈의 객기다, 명백히 다시 한번 밝힌다. 우리는 남조선을 겨냥해 총포탄 한 발도 쏘지 않을 것이다. 우리 무력의 상대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은 순수 핵 보유국과의 군사력 대비로 보는 견해가 아니라 서로 싸우지 말아야 할 것 같은 민족이기 때문인 것이다. 근거 없이 자기의 신상에 대한 위협을 느끼는 병적인 장애가 하루빨리 치유되길 바란다. 기원한다. 말은 굉장히 셌지만 그래서 중간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운전하고 뉴스 하시다 딱 이 얘기를 들으면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도 대단한데 한국은 불안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같은 성명에 대해서는 한국은 즉각적인 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국무부 대변인이 바이든의 그 북한 특별대사가 성김 전 대사잖아요. 성김 그 특별대사가 한국 대사도 했고 다른 나라 대사도 했고 중국 대표를 워싱턴에서 만나서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논의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국은 지금까지 계속 그 UN 제재를 북한 주민들이 고통받지 않느냐 하면서 해제해 줄 것을 강하게 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오늘 다시 세계의 뉴스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UN 연설에 아직까지도 멈춰 있습니다. 일요일에 그 그래미 시상식에서는 영어로 했는데 오늘은 영어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그저 지금까지 키이브 주변인 그 부차라는 곳에서 일어난 것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그 빙산의 일각이라고 어제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이 얘기를 했죠. 한 군데만 러시아군이 빠지고 나서 들어가 보니까 이러니까 지금 말도 못할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정황 같은 것을 다 얘기하고 비디오를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했는데 기술적인 문제로 그 비디오가 방영되지 않았고 지금까지 방영되지 않는 것 보니까 단순한 기술적인 문제는 아닐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그 느낌도 좀 들고요. 그러면서 유엔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유엔이라는 그 헌장 제일 앞에 보면은 평화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젤렌스키 대통령의 주장은 한결같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더 강한 무기를 더 많이 지원해주고 그리고 세계인들은 지금 우크라이나인이 러시아군에 의해서 겪고 있는 참상을 진실로 전해주길 바란다. 지금 북한에서의 이 같은 여러 상황도 러시아는 가짜라고 하고 우크라이나가 꾸몄다고 하고 스테이지 됐다고 하고 미국이 했다고 하는데 여러 형태로 비디오, 사진들을 편집을 해서 그 같은 주장을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이 언제냐? 21세기 아니냐? 2021년이기 때문에 위성 이미지, 위성 증거 같은 것이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그 목격자 이외에도 너무 많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오늘도 역시 연설 끝나니까 박수가 나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사전 속에 들어 있었던 것 같은 단어, 지난 수십 년 동안은 만행,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셨던 분들은 그리고 한국에서 살 때 무슨 김신조 간첩단 여러 가지 그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북한의 여러 가지 6.25를 또 겪으신 분들 그것을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미래를 위해서 남한으로 넘어오신 그런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때 우리는 과거에 했었던 것을 만행이라고 많이 하죠. 그리고 과거의 전쟁에서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는데 여러 군인이 엄마와 15살 딸을 강간했다, 윤간했다는 얘기잖아요. 이러한 그 63살의 그 목격자의 얘기 그리고 또 그냥 도망치는 사람을 무조건 등 뒤에 총을 쐈다. 이게 사실은 가장
가장 그 비겁한 일이기도 하고요. 그 사람들은 군인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러시아는 일하고 있는 것이 전쟁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모든 우크라이나 국민을 전투병으로 대우를 하는 것 같다 하는 것이 우크라이나 쪽에서 나오는 얘기고요. 그리고 키브에서 떠날 때 뭐 장갑차도 버리고 뭐도 버리고 이렇게 가면서도 약탈한 것을 못 가지고 가면서도 모든 것을 다 감추진 못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라는 것은 전쟁에도 룰이 있기 때문에 그 전쟁의 룰을 어긴 말하자면 직결 처형의 증거라고 할까요? 아니면 무작위 살인, 도망가는 사람 등 뒤에다 쏜다든지 이런 전쟁 범죄의 증거도 지금 뭐 차곡차곡 쌓이고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총알에 의한 홀로코스트다. 지금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총알로 홀로코스트 과거에 유대인들이 겪었던 것을 그대로 겪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잡지 애틀란틱은 인간 청소 대상으로 삼고 지금 와서 각종 무기를 뒤흔드는 게 러시아 군과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부차 같은 곳은 수도로 향하는 길목이기 때문에 이 길목을 잡아야지 되는데 몇 주일 동안 2월 말부터 며칠 전까지 잡고 있다가 결국은 포기하고 나가보니까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3월 4일에 한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입니다. 30대로 기억이 되는데요. 여자 선생님이 이제 그 지하에 숨어 있었어요. 강아지 2마리와 함께. 그런데 러시아군이 막 나오라는 그런 막 뭐 얘기를 하니까 그냥 할 수 없이 나가야지 되겠다고 나갔죠. 작은 광장으로 끌려 나갔더니 전체적으로 한 40명 됐답니다. 끌려 나갔더니 러시아군들이 5명의 우크라이나 남자를 무릎 꿇으라고 하고 우통 벗으라고 하고 그리고 그 셔츠로 얼굴을 가리라고 하고 말하자면 뭐 즉결 처형 같은 것 하는 그리고는 40명 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걱정할 것 없습니다. 뭐 그냥 사람이니까 하면서 결국은 한 사람 머리 뒤에서 총을 쏴서 그걸 봤다는 거잖아요. 알아서 협조해라 하는 거죠. 알아서 협조해라. 아니면 그 어제 말씀드렸던 시장처럼 협조하지 않으면 손도 뒤로 묶이고 눈도 가려지고 남편과 아들과 함께 처형당해서 묻힐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 기자들이 이제 그 흔적들을 지금 전부 가서 보고 있죠. 어떤 시신은 자전거에 그대로 앉아있는 채로. 어떤 시신의 손에는 아직도 감자가 쥐어져 있는 그런 아스팔트에 얼굴을 묶고 있는 시신도 있고 뒤에 손이 이렇게 묶여 있고 러시아가 아무리 가짜라고 해봤자 그게 통하지 않는 게요. 진흙 속에 사람들을 묻었는데 다 가려진 게 아니라 손만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 손을 보니까 손이 밧줄 같은 것으로 묶여 있는 이게 어떻게 21세기에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우리가 그 2월 25일에 그 프리스쿨을 폭격을 했을 때도 3월 9일에 마리우폴의 산부인과를 폭격을 했을 때도 그것도 한국에서도 이거 정말 뭐 이렇게 뭐 유명한 그 뭐죠 블로거가 그냥 그렇게 연기한 걸지도 몰라 이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다른 나라에서 얘기해 주기를 블라디미르 푸틴이 원합니다. 그래서 블라디미르 푸틴의 이 같은 얘기를 하는 사람을 보면 저는 화가 나요. 너무 화가 납니다. 그리고 3월 17일에는 어린이들이 대피해 있다는 하얀색 글씨를 극장 지붕 위에 크게 썼는데도 거기를 폭격을 해서 300명이 숨졌고 아파트먼트를 파괴하고 심지어 민간인 탈출구도 막았다가 다시 열어주기로 합의를 하고 열어주고는 그 뒤에서 도망치는 민간인을 공격하고 했었던 게 러시아인인 것을 보면은 부차에서 나간 뒤에 참상이 그렇다는 것이 충분히 지금 사람들이 세계에서 다 보고 있으니까는요. 여러분들께 라디오라서 어떻게 보면은 좀 다행이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모든 그 비디오나 사진들을 다 보여드리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같은 민간인에 대한 만행이죠. 정말 사전 속에 들어있었던 만행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왔는데 전쟁 범죄로 어제도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를 했지만 전쟁 범죄자로 푸틴을 하기도 힘들 뿐더러 그러나 힘들다고 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가 지금 서구의 분위기입니다. 결과가 제한적이라도 더 강한 제재를 시행을 해야지 된다. 뭐 우크라이나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국경이 딱 그 접하고 있는 폴란드 대통령 같은 사람도 이건 정말 이런 잔혹 행위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세우지 않으면 어떡하는가. 그리고 오늘 젤렌스키 대통령이 유엔도 조사를 해야지 된다. 유엔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케이스에 대해서 더 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전쟁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군대도 러시아군이 여기에 들어와서 어떠한 일을 했을 때 러시아군에 대해서 잔혹행위를 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쟁이니까. 그러나 그런 스케일도 작고 그것은 군의 그 얘기이기도 하고, 이번에 부차에서의 일은 이미 우크라이나군이 손도 쓰지 못하는 지난 몇 주일 사이에 일어났었던 일들이라는 게 이미 시신들이 부패했기 때문에 러시아를 그의 주장을 뒷받침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렇게 전쟁에서 지고 있고 세계에서 다 우리가 당장 먹고 사는 일과 연관이 없어도 이건 눈뜨고 보면서 어떻게 우크라이나를 도와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러시아 내부에서는 이런 사정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아는 사람은 보복당할까 봐 입을 다물고 있기 때문에 83% 블라디미르 푸틴 지지도가 나오는 것이고, 오히려 중국 같은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은 지금 열심히 이 러시아가 마치 피해 국가라는 식으로 오랜 동안 미국과 서방 국가에 의해서 피해 국가였다는 식으로 국민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중국은 러시아와 손을 잡고 파워를 키워가기를 원하지, 서구 미국이 주도하는 그런 그 시스템이 더 커지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도 모르니까 아는 사람은 입을 다물고, 전쟁에선 저도 국내에서는 푸틴의 힘이 굉장히 강해진다는 것도 지금 어떤 문제고요. 그리고 이제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어쩔 수 없이 유럽연합이라든가 아니면 미국에서도 할 수 있는 모든 제재를, 설령 그 제재의 효력이 제한적이라 할지라도 안 할 수는 없다는 그런 어떤 그 인간 본성에 이건 정말 이 옳게 해야지 돼 하는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미국도 무슨 누구의 요트를 압류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러시아 은행에 대해서 더 강하게 제재를 하는 이런 방안들도 나오고, 한국도 정말 문제인 게 기본적으로 에너지는 화석연료부터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화석연료를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게 되면 한국은 화석연료를 100% 수입을 하니까, 수입을 할 때 러시아가 네 번째 국가거든요. 전체 화석연료 수입량의 9%가 러시아에서 수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볼 때 한국도 이런 면들을 굉장히 대비를 해야지 되고, 왜냐하면 유럽 같은 국가도 정말로 직격탄을 맞지만, 그리고 유럽도 그동안은 러시아를 어떤 자신들의 물건을 팔고 물건을 싸게 사오는 어떤 경제 활동의 대상 국가로 더 많이 생각을 한 거잖아요. 직접 서유럽이 당하지는 않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랬는데, 피해를 보더라도 뭔가를 우리 안 하겠다고 리투아니아부터 시작해서 유럽연합 하고 있으니까, 이게 피해를 보더라도 해야지 된다라고 하니까 다른 나라나 한국이나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러시아에 공장이 있다던가 하는 경우에 피해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강하고요. 그래서 아무튼 우크라이나를 그럼 어떻게 돕는가, 두 가지죠. 제재는 이미 이제 이런 형태로 말씀을 드렸고, 약간 그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더 제재를 우리가 손해봐도 강하게 가야지 된다. 그리고는 무기죠. 무기의 경우는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투기, 또 S-300 미사일 시스템, 이게 바로 러시아의 비행기, 무기들을, 전투기들을 격추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강한 무기가 없으면 우리 방어 못합니다. 이게 이제 젤렌스키의 얘기고, 그래서 슬로바키아라든가 폴란드는 미그 전투기라든가 이 S-300 시스템을 폴란드도 갖고 있으니까 우리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는 건 좋은데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이걸 주면 다른 나라에서 미국 등에서 우리가 준 것을 채워줘야지 되는데, 안 채워주면 우리도 러시아로부터 공격을 당하니까 지금 이게 미국이 해결해 주지 않고 있는 문제고, 겉으로는 그런 것들 없이도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것들 없이 이길 수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러려면 더 오랜 저항과, 지금부터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저항은 더 강해질 겁니다. 그런 내용들을 직접 보고 겪었기 때문에. 그런데 저항이 더 강하고
오래 끌고 간다는 것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더 많이 숨져야지 된다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오늘 유엔에서 그 의논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제재 같은 것도 그 효력을 발휘하려면 기간이 오래 걸리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해야지 된다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잔혹 행위를 막으려면은 하루라도 빨리 러시아 군대를 우크라이나에서 쫓아내야지 되는 건데, 그런 경우는 무기,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무기도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가능성이 부차에서의 말하자면 양민학살인 거예요. 우리 과거에 많이 얘기했던 만행, 양민학살, 부녀자 강간, 소녀 강간, 그런 일들이 2022년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군에 의해서, 침략군에 의해서 저질러지고 있기 때문에 무기 면에서나 아니면 제재 면에서나 지금보다 더 강해질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오늘 중요한 정치 뉴스도 많은데,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에 실린 한인분의 아주 큰 사진, 셀비치에 여러분 많이 살고 계시잖아요. 그 셀비치 주민이 나도, 나의 딸도, 나라기보다 나의 딸도 손녀도 미국에서 태어났는데도 그 인종차별을 당하고 있다. 에이시안들이 꼭 코리안 아메리칸뿐만이 아니라 요즘에는 이민 1세들이 인종차별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어서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 댁에서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분들, 손주들, 손녀들과 인종차별에 대해서 미국에서의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한 번도 없으셨다면 대부분의 에이시안 아메리칸 그 부모들이 한인뿐만이 아니라 비엔나미즈, 차이니즈 다 마찬가지로 오늘 그 로스앤젤레스 타임즈가 여러 인종을 인터뷰를 해서 전한 건데, 저페니스 아메리칸만 없네요. 저페니스 아메리칸은 사실은 미국에서 인종차별 굉장히 심각하게 받은 그룹인데요. 해서 사진 보니까 엄청 크게 실렸네요. 그 셀비치 레저타운에 한국분들 굉장히 많이 살고 계시는데 오늘 화제가 되겠네요. 정김씨 사진 크게 실려 있고요. 1976년도에 이민 오셨는데 최근에야 이 인종차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본격적으로 말하게 되고 했다는, 마지막에 사진 맨 위에 실려놓고 마지막에 이분의 스토리를 전하고 있는데, 애틀란타 총격 사건 이후에 또 코비드 19 중국 바이러스 이런 것 이후에 에이시안 아메리칸들이 많이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건데, 베키 첸 그 학생이 엄마가 아마 maybe 코리안 아메리칸인가요? 그런 것 같다는 것 같아요. 제가 얼핏 이름 보고는 아닐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아르케디아의 그 하이스쿨 학생인데 에세이를 쓰는 게 두려웠지만 일 같은 인종차별에 대해서 쓰기로 결심을 했다고 하고, 그리고 또 엄마가 또 다른 소수 인종인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라든가 라티노에 대한 그 엄마의 어떤 태도 같은 것, 이런 것에 대해서도 생각을 했다는 것. 해서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의 이 기사의 아주 그 중심부에 흐르는 내용은, 이민 1세 부모님들은 에이시안 아메리칸의 경우에는 우선 경제적으로 안정을 했어야지 됐고, 그리고 그 딸들에게 그러한 본인들이 겪은 것이나 이런 것을 많이 얘기도 하지 않고,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민을 왔을 때 비엔나미스 아메리칸도 그렇고 코리안 아메리칸도 그렇고 직접 겪으셨거나 아니면 전쟁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사신 분들이잖아요. 이민 1세대 되면은. 그래서 웬만한 말로 그냥 다치게 하는 것이나 폭력이라도 그냥 눈 감고 지나가고, 우리는 여기 이 땅에 잘 살려고 온 것이니까 그냥 웬만하면 좀 참아야지, 이런 형태로 살아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모님들이 하실 수 있는 가장 큰 일이 아이들이 소수 인종이라고 느끼지 않도록, 그 불편함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느끼지 않도록, 아르케디아 같은데 에이시안 아메리칸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는 것으로 아이들을 이렇게 좀 부모님으로서 사랑을 그런 형태로 해줬다 하는 것. 그리고 아이들과 손주들이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이민 1세의 부모님들은 저희 아이들은 미국 아이들이니까 차별받지 않겠지 하는 그런 짐작도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샌가브리엘 밸리 에이시안 아메리칸들이 워낙에 많은데 본인들이 당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고 같은 것을 안 하고,
마치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아이들은 걱정할까봐 아이들에게 얘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클로이 김 그 스노우보드 선수 같은 경우가 엄마 아빠가 밖에 나갈 때마다 내가 걱정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글렌데일에서도 마찬가지로 중국 바이러스 그 말 이후에 정말로 얼마나 그 고통들이 있었는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홍리 씨 아시아로 돌아가라 부모님과 함께 그 피코 리베라 피코 유니온 그 지역의 식당에서 타코 주문하고 기다리는데 누군가가 그냥 니네 나라로 가라고 아시아로 가라고 이렇게 그 뭐 언어의 폭력인데 그런데도 부모님들이 가만히 있어 이거 크게 말하고 문제 크게 나면은 우리 다 위험해지니까 그만둬 했는데 이 홍리 씨는 언론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엔나미스. 그러니까 그 뒤부터는 부모님들도 왜 이 같은 것을 본인이 당한 것을 알리는 게 중요한가도 이해하기 시작하셨다고 하고요. 이 맨 앞에 말씀드린 정김 씨. 20대에 미국에 이민 오셨답니다. 지금 68세이신데 레저월드 실비치에 살면서 인종차별에 대해서 아주 드물게 본인으로서는 생각을 했었는데 다만 미국은 정말 그 풍요로운 나라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사셨는데 라크레센타 몬트로스요. 뭐 한국 분들 학군 좋아서 많이 살고 계시는 곳이잖아요. 그곳에서 그 예전에 그 딸이 학교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막 화가 나서 집에 화가 나서 왔었던 그런 일이 기억이 난다는 겁니다. 인디안 인형이라고 아이들이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2021년 3월 달에는 그 한인 친구가 누구에게 무슨 뭐 레터 같은 것을 받았다는 거죠. 짐 싸가지고 니네 나라로 가라.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도 2021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과거에 어땠지 하는 것을 조금 심각하게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해서 처음으로 10대가 된 손녀에게 학교에서 인종차별 당해본 적이 있어? 하고 물어보더니 of course 할머니. of course 할머니. 아이들이 얘기 안 한다니까요. 근데 of course 할머니.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충격과 겪어왔었던 그런 상처들 같은 것에 대해서 상념에 젖어드는 거죠. 이 정김 씨께서. 그래서 둘째 딸이신 것 같아요. 크리스틴 김에게 또 겪었던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학교에서 중국인이라고 아이가 놀리면 이 엄마의 해결책이 No, 나 중국인 아니고 한국인이야 이렇게 말해 해서 해봤더니 안 통하다라는 겁니다. 전에 한국이라는 나라는 요즘은 문화적인 소프트 파워가 워낙에 강해져서 갑자기 한국을 많이 알게 됐지 한국은 어딘지도 모르니까 엄마가 딸에게 준 해결책이 전혀 해결책이 아니었다는 것. 그런데 지금 이 딸이 45살이시래요. 엄마를 걱정한다는 겁니다. 요즘은 엄마가 혹시 누구에게 정말 그 엄한 일을 당하지 않을까 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스토리에서 무슨 이 기사 자체에 뭐 엄청난 뭐 폭로가 있다던가 강한 무슨 영향력을 미치는 스토리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자체가 코리안 아메리칸을 포함한 많은 에이시안 아메리칸들이 자신들의 자녀와 아니면 혼자서라도 인종차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행동을 하기도 되고 하는 이런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마 이방카 트럼프가 1월 6일 의사당 폭동 사건에 대해서 그 의회 조사단에 출두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어제 두 사람이 늘어났습니다. 리자 머코스키와 알래스카가 지역구인 연방 상원의원 또 미 롬니 이 두 사람이 수잔 콜린스 메인주 먼저 밝힌 세 사람이 전부 이 연방 대법관 지명자를 커탄지 브라운 잭슨 지명자에게 찬성표를 던지겠다라고 밝혀서 이제 공화당 47명 반대하고 상원의원 100명이니까요. 50명 양쪽이 53대 47로 3명. 요즘은요. 야당에서 3명만 찬성해 준다 하면 초당적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제 롬니도 이 지명자를 만나고 난 뒤에 뭐 그야말로 자격은 물론 뭐 넘치고 앞으로 그가 최초의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 여성 연방 대법관이 돼서 판결을 내릴 때 나의 생각과 다 일치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걸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판결할 때마다 그 법에 따라서 그 정말 양심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판결하는 그 판결 자체가 표준 이상일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뭐 축하도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상원이
민주당과 공화당이 코비드 그 재난기금 100억 달러를 그 배당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테스트, 백신 또 뭐 치료제 이런 것에 해당이 되는데 백악관은 2배가 넘네요. 225억 달러를 요청을 했는데 여기서 100억 달러만 했는데 왜냐하면 공화당이 다른 나라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을 반대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액수가 반 이하로 미만으로 줄어든 것이고요. 다시 이제 민주당 측에서는 보완책을 시기를 봐서 이제 또 뭐 휴회가 좀 있으니까는요. 보완책을 논의를 할 것이라고 했는데 하원을 통과하기는 복잡하죠. 이것은 이제 상원에서 이렇게 해놓은 건데 하원은 다른 나라에도 지원을 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민주당의 크리스 콘 그 의원 같은 경우도 다른 나라에 우리가 또 쓰고 남은 백신 다른 나라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쓰고 남은 백신도 지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 국내적인 문제에만 딱 그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바이러스라는 것은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의 몸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더 많이 나온다는 게 이제 연구진들의 연구 결과잖아요. 그러면 국경이 없다는 거죠. 바이러스는 미국에서 주와 주 사이에 경계가 없이 넘나들고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제 여행 업계도 활발해지기 때문에 다른 나라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역시 이 협상도 공화당에서는 밀 롬니 연방 상원 의원이 주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민주당에서는 민주당인 그 웨스트 버지니아가 지역구인 조 맨신 의원을 설득할 게 아니라 차라리 어떤 안건에 있어서 공화당인 밀 롬니 의원을 설득해서 표를 하나를 받아놓는 게 훨씬 낫다. 지금 이런 얘기들 하고 있고요. 잠시 뒤에 경제와 관련된 뉴스 등 전해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이게 돼야지 되는데요. 네, 이번엔 될 것 같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주식시장 분위기 나쁩니다. 뭐 다우지수도 뭐 160포인트, 나스닥도 290포인트, S&P 500도 뭐 37포인트 이 정도 마이너스 전부 빨간색인데 일론 머스크 테슬라의 CEO가 트위터가 마음에 안 든다고 표현의 자유를 너무 억제한다고 주식을 그냥 확 그 대주주가 돼버렸죠. 그 트위터의 9.2% 주식을 사서 그리고 나서 바로 이 트위터의 이사가 되게 됐습니다. 이사가 돼서 이 회사의 방향에 대해서 자신의 그 의견을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랬더니 트위터에서 너무 좋다. 우리 이 사람 뭐 유명한 사람이고 돈도 이렇게 많이 썼는데 왜 안 좋겠어요?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14.9% 이상은 못 사도록 다 그 내부에 무엇인가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트위터에 대해서 주식을 사기 전까지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가 마음에 안 든다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새로운 소셜미디어 만드는 것도 고려를 했었는데 그러다가 내가 저기에 들어가서 내가 싸우겠어 하는 형태로 돈을 쓴 거고요. 어제는 이런 그 여론조사를 했네요. 만약에 본인이 트위터에 올린 글을 나중에 다시 편집할 수 있는 버튼이 있는 것을 원하십니까? 라고 사람들에게 물어봤고 또 직전에는 트위터가 그 언론의 자유가 민주주의가 작동하는데 필수적이라는 원칙을 엄격하게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여론조사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70%가 아니요 라고 답을 했는데 이 사람이 뭐 수천만 명의 팔로워를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따라갈 때는 사람들도 대체로 그 사람의 뜻에 동의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같은 여론조사가 나왔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잭 도시 그 공동 창업자가 지난해에 이제 CEO 자리를 트위터에서 물러났잖아요. 이 사람도 너무 해피하다. 우리 아주 그 트위터가 이제 놀라운 팀이 될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내용을 들으시면서 참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다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다라고 느껴지고요. 세크라멘토 역사상 최대의 최악의 그 총격 사건은 이제 그 브라더였다고 하죠. 26살, 27살 두 사람 다 체포가 돼서 형은 중상을 입어서
병원에서 지금 뭐 경찰이 뭐 지키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희생자는 21살부터 57살까지인데 그 희생자의 가족들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정말로 아이 셋이 있는데 세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는 아빠가 어디 있겠어요. 유난히 사랑했던 아빠다. 이 같은 와이프의 얘기도 나오고, 다쳤었던 12명은 그 퇴원했고요. 6명 그 숨졌고, 빌딩도 뭐 탄알이 뭐 100발인가가 그 현장에서 나왔다고 하니까요. 빌딩도 3개, 자동차도 뭐 3대에 막 총격 총구멍이 막 뻥뻥 뚫려 있는, 우크라이나도 아닌데 지금 그런 것들이 있고, 사람들이 요즘은 모든 것들이 그 비디오로 현장에서 촬영들을 하기 때문에 새벽 2시에 일어난 사건이었지만 길에서 다툼이 있었다고 있고 패싸움 비슷하게 해서 이제 총격전이 벌어진 것인데 비디오가 100개가 넘게 접수됐다고 하니까 지금은 아마 200개도 넘을지도 모르겠어요. 수색영장 바로 3개 잡아서 그 세 군데 집으로 수색영장을 갖고 들어갔다 하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콜로라도 주지사가 주 안에서는 낙태 권리를 보장한다 하는 법안에 어제 서명을 했습니다. 민주당이고요. 자레드 폴리스라는 주지사인데, 그러면 이게 반대잖아요. 최근에 많은 공화당주에서 하는 것과 텍사스, 그리고 뭐 아이다호, 미시시피, 플로리다, 오클라호마 이런 주에서 6주일 내지 15주일 지나면 그 낙태를 못하게 하고, 그리고 뭐 낙태를 도와주거나 낙태하는 사람 고소하면은 뭐 $10,000에서 25,000달러까지 뭐 돈을 주고 하는 그런 것과 반대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폴리스 주지사는 그 정부의 횡포가 너무 심하다. 자유 그 침해와 그 여성들의 그 어떠한 그 낙태를 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침해가 심하다 하면서 연방 대법원에서 미시시피 케이스를 지금 심의를 할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지 콜로라도 주에서는 보장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콜로라도 주는 지금 현재 그 임신 전후로 후까지 전부 어떤 건강 관리 같은 것을 그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수정란, 배아, 태아는 독립적인 권한이 없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엄마에게 권한이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지방정부도 콜로라도주 안에서는 낙태를 금지하는 것을 제정하는 것을 금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콜로라도주가요, 낙태에 대해서는 굉장히 리버럴한 주입니다. 1967년부터 처음으로 74년도에 낙태의 전국적인 합법화가 됐는데, 콜로라도주에서는 67년부터 낙태를 불법화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어제 서명한 것과 같은 법은 없었습니다. 이게 이제 어제 낙태 권리를 보장하는 그런 법은 없었는데, 그런 법이 없었다는 것은 그 주의 성향으로 볼 때 지금까지는 그런 게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도 낙태를 금지하는 이런 그 법안이 많이 다른 주에서 마련이 되고 하니까 그건 우리는 반대 방향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법으로 그 마련을 한 게 콜로라도 주입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5년 만에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백악관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짝 보이던데요. 어머, 제가요. 끝나는 광고를 지금 계산을 안 했어요.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방송으로 해도 되겠죠? 너무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숫자를 계산을 하면서 쓰고 있는 겁니다. 항상 이 펜을 들고 있을 때는 마지막에 끝나는 시간을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자, 계산이 제대로 돼야지 되는데 이렇게 끝나면 되고요. 그러면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면 됩니다.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5년 만에 이 백악관을 가서 백악관 밖에서 살짝 그 보이는 모습, 책상 위에서 뭐를 하고, 지금은 아마 바이든 대통령과 점심을 먹고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왜 백악관에 2017년 그때 이후에 5년 만에 갔는가? 오늘이 바로 어포러블 케어 액트, 오바마 케어가 12년이 되는 날입니다. 2010년도에 서명을 하고 나서 지금 뭐 2천만 명 훨씬 그 이상이 되는 사람이 오바마 케어로 혜택을 받고 있고,
뭐 처음에는 약간의 그 뭐라고 할까요? 불만들도 있었지만 왜 나는 건강해서 그 보험 필요 없는데 벌금을 내야지 돼 했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도 많이 시정이 됐고 워낙에 기본 취지가 돈이 없어서 미국이라는 가장 부자 나라가 어디 가난한 나라보다도 돈 없어서 숨지는 게 많이 있어서 이건 국격도 말이 아니고 인간이 할 일이 아니다 해서 시작된 게 오바마 케어였었죠. 존 맥케인의 도움을 받아서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수많은 공화당이 오바마 케어를 없애버리려고 했지만 중간에는 또 연방 그 대법원장인 존 로버츠가 거기에 또 딱 그 표를 하나를 줘서 5대4 이런 형태로 지켜졌습니다. 그게 12년이 돼서 오늘 이제 그런 걸 축하하려고도 하고 하니까 지금 캘리포니아 출신의 이런 그 보건복지부 장관도 아까 보니까 하비에르 바세라도 잠깐 보이고요. 카멜라 해리스 그 부통령도 보이던데 부통령도 워낙에 그 오바마 전 대통령과 가까웠었고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을 계기로 바이든 대통령이 인기가 굉장히 낮죠.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그가 대통령직을 그만둔 지 5년이 지났는데도 오바마의 인기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뭐 바이든의 인기를 조금 높이는 데 도움이 될까 뭐 이런 거. 그러나 지금까지 가까이 살아요. 바이든 대통령과 오바마 그 전 대통령이 뭐 몇 마일 사이인데도 개인적으로 만나거나 그러지 않았다고 하고 이게 이제 빛이 가려질 수가 있잖아요. 인기가 현재 대통령이 없는데 전 대통령이 인기가 있고 하면은 그럴 수가 있으니까 그런 의도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고요. 해서 지난해 그 해리 리드라는 그 민주당의 그 상원의 지도자가 숨졌을 때 장례식에서 만났고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또 백악관에 갑니다. 미셸 오바마 그 퍼스트 레이디의 초상화가 다 완성이 돼서 이제 그 백악관에 걸려지는 그런 때 또 가게 되는데 오늘 글쎄요 두 사람이 같이 기자회견은 안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오바마 전 대통령과 바이든 그 현 대통령이 예전에 막 웃으면서 서로 뭐 부통령, 대통령 이런 것 없이 껄껄대는 깔깔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데 역시 웃으면 복이 오는 것 같습니다. 보는 사람 기분 좋습니다. 즐거운 화요일 되세요. 강예신이었습니다.